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기특하게는 안 나오고 이거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타 강사 철도왕입니다. 네. 한국철도공사법 및 시행령 설명을 잘 하려고 제가 직접 강의 찍었고, 먼저 이거 1강이니까 여러분들 짧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1타 강사고 저 서울에 있는 K대에 나왔거든요. 수능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가지고 K 나왔고, 그 다음에 전직 코레일 정규직 기관사 출신이에요. 기관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는 눈높이를 매우 낮추고, 그리고 여기에 두 문제 출제됐는데 작년인가 이번 상반기인가 두 문제 출제됐거든요. 어떤 문제 출제됐고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꼭 들으세요 여러분. 저 항상 인강 찍을 때 저는 인강 강사도 강사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수험생이었어도 내 강의를 들을까? 근데 제가 수험생이었어도 솔직하게 듣습니다. 이거 무조건 들어야 돼요. 왜냐? 이거 총 한국철도공사법이랑 그 다음에 저기 철도사업법, 그 다음에 철도산업을 저 기본법이죠. 기본법 다 합쳐갖고 10문제 나오죠. 10문제.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적들이 다 거기서 거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전직률 다 보기 때문에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성적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사무직률 같은 경우에는 한 커트 한 85, 그 다음에 기관사들 같은 경우에는 커트 한 60에서 70 이 정도 되는데,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왜 하냐? 첫 번째는 설명드리고,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회계사 공부하다가 이제 인생이 망한 케이스인데, 원래 명문대 나오면은 한 번쯤 회계사 준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이제 인생이 망한 케이스여가지고 자본금이나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고 줄여드릴게요. 그리고 네이버에 철도왕 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 모든 강의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강의 맛보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철도공사법 및 시행령이 시행법이고요. 네, 그래서 참고로 이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걸로 그냥 책 사지 마. 여러분 책 사지 마. 네, 이걸로 보시면 돼. 왜냐면은 이게 제일 가독성 좋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이 문제 출제된 거야. 작년인가 이번 상반기에 출제된 거고, 노란색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밑줄은 좀 중요한 것들, 그 문장에서. 그래가지고 가독성을 최대로 높였고요. 자, 그 다음에 매 파트, 그 아랫부분에다가, 매 파트 아랫부분에다가, 그 문제를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로 나는 문제 없는 버전 보고 싶다 하면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픈 채팅방 꼭 들어오세요, 여러분.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 들어와가지고 그 자료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목적 말씀드릴게요. 목적은, 어, 이거 나온 적은 없는데 외울 사람만 외우세요. 전효경 해가지고 전문성, 효율성, 국민경제 발전 해가지고 사실 이게 두 문제 나오거든요. 철도공사법 넓게. 그래가지고 되게 넓게 보셔야 돼요. 이거 넓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한 문장으로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이번 그 작년 그 기출 문제도 법인격, 그 다음에 사무소, 그 다음에 자본금 출자가 다 한 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한 문장씩.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번쯤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공부 어떻게 하려면 이거 뽑으신 다음에 이거를 계속 읽어야 돼. 자주 읽어야 돼. 왜냐면 되게 넓고 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문성, 효율성, 국민경제 발전. 그래서 다른 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철도 안전법, 이거는 시험법이 아닌데 이런 거는 안전관리 체계 확립, 국민 공공복리의 증진 이런 거 있는데, 공공복리의 증진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니죠.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격은 철도공사는 법인입니다. 법인 아니면 개인이죠. 그래가지고 개인 사업자 있는데 한국철도공사는 법인입니다, 여러분. 법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정관. 정관이 약간 법 같은 거예요. 법. 그러니까 회사의 내부 법.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꾸려면 이사의 의결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의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하부 조직. 예를 들어서 코레이 하부 조직 뭐가 있을까요? 네트워크스나
그 뭐지 KTX 같은 데서 뭐 표 이제 같이 끊어주시고 하신 분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있죠. 하부 조직. 그래가지고 이사의 의결을 거친다. 그다음 정관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근데 또 안 나오겠지 이번에. 음. 근데 5년도 아마 상반기 기출이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상반기 기출을 보면은 굉장히 나올 법한 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 넓은 뭐지 그 시험 문제 중에 두 문제 나오는 거잖아 두 문제. 그래서 되게 넓고 얇기 때문에 자주 보는 게 좋다. 그래서 밑줄 다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자본금은 22조고요. 이 문장이 나왔어요. 22조. 그 다음에 정부가 출자하는 겁니다. 정부가. 그 다음에 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참고로 또 하나 알아주자면 한국철도공사법 있잖아요. 거의 다 기획부 재정부 장관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거의 다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대통령령. 그래서 보통은 그 철도공사가 원래 국토부 산하잖아. 국토부 산하. 그래서 국토부의 명령을 자주 받는데 여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그다음 대통령령인 게 많다. 그리고 돈을 현물로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로 아니면은 뭐 차량 이런 것들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원래 현물 제가 이제 회계사 옛날에 공부했을 때 이제 상법 공부했잖아요. 이 현물로 출자하는 게 사실 안 좋아. 왜냐면 그 현물로 출자하면은 그 자본금 같은 경우가 되게 부실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얘네들은 이제 철도를 끌고 다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물 출자한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뭐 법률에 따른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에 관한 사항인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제가 법과 해당하는 영을 다 이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책 사지 마라. 책 사지 말고 어 이거 철도한 거 이거 계속 뽑아가지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나중에 또 따로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나요 혹시? 지금 아마 전직련 분들이 다 들으실 건데 서울에 그 코레일 입사 대비 그 철도항 특강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특강 한번 들으시면 그 3시간인데 모든 법 다 다룰 거예요. 그리고 문제 왕창 풀어가지고 철도공사법 관련법에 관한 철도공사법뿐 아니라 관련법에 관한 거 다 공부할 겁니다. 아무튼 등기는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주된 사무소입니다. 다 주된 사무소예요. 다 주된 사무소예요. 근데 이전 등기는 봐봐 한 사무소가 있었어. 아까 이 주된 사무소가 그 정관으로 따르는 바에 정한다 했었죠. 근데 지금 이사를 가려는 거야 이사. 뉴 하우스로. 그러면 얘 없어졌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나머지는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경 등기, 뭐 하부 조직 설치 등기, 그 다음에 여기 뭐 대리 대행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대리 대행인을 해임한 경우 전부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고요. 그리고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뭐 변경했거나 이전했거나 모든 것들 다 이주 안에 해야 된다. 하부 조직도 다 이주. 오케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등기라는 건요. 자, 등기가 뭐냐? 말 그대로 그 공사가 그 외부적인 법 효력을 갖게 하는 그런 행위죠, 하나의. 그래가지고 등기하기 전에는 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등기 안 했어. 등기 안 했는데 뭐 우리 회사는 안에 내부 규정이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등기 안 하면은 전혀 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부의 법 효력 갖게 하는 그 하나의 이제 행동인 거죠. 법적인 행동. 그래서 어디 사무소 소재지에서 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전부 대통령령. 제가 철도공사법 다 대통령령이라고 했죠. 맨 뒤에 엄청 세부적인 것만 국토부령이고요. 다 대통령령입니다. 그 다음에 설립 등기사항인데 이것도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세요. 참고로 이제 작년 이번 상반기에 뭐뭐 나왔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거 이제 목적 아래 있는 것들이랑 그 다음에 저기 그 이익준비금 같은 거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좀 넓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설립 등기사항 그냥 목명주자 인공이라고 외울 사람은 외우고 제 생각에는 일단 굉장히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래서 자주 봐도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설립 등기를 했어. 자, 등기를 하려면 당연히 목적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리고 회사의 명칭이 들어가겠죠, 명칭. 우린 철도공사다. 그 다음에 주된 사무 소재지 하라 했잖아. 그 다음에 자본금 적어야지. 그 다음에 임원의 상명, 그 다음에 공고의 방법. 이 6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 이 공고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설립 등기 사항이 아니다. 이러면 그럴듯한데 아니죠. 공고의 방법까지 정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건 다 했죠 방금. 하부 조직, 이전 등기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사했을 때만 종전 소재지에서도 할 수도 있다. 이전 등기만. 나머지는 다 이주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대리 대행인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 자, 제대로 제1타 강사죠.
타 직렬 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겠지. 근데 타 직렬 분들 보면은 니 뭐야? 철도왕 니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1타 강사면 공부할 걸 줄여줘야 돼. 자, 이딴 거 보지 마. 오케이? 이딴 거 보지 말고 이것도 안 중요해. 이거 다 이주일이란 거잖아. 이주일 플러스 주대사무소. 그래 줄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현물로 출제한다. 이거만 보면 되고 뭐 나머지 법률 이름은 하나도 안 중요하죠. 법인으로 한다. 아까 개인으로 안 한다 했잖아. 이렇게 공부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공부할 걸 줄여라. 자, 대리대행. 그 공사의 직원 한 명이 사장을 대신해서 모든 행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그 다음 재판 외까지 포함해서.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생각할 수 있죠? 그거예요, 그냥. 그 회사, 철도공사도 지금 변호사 뽑거든요, 변호사? 그 변호사 대행해가지고, 뭐지, 우리 회사 대신해서 한다. 이렇게, 오케이.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들 선임할 때, 얘들이 이제 약 파는 거일 수 있잖아. 사기꾼 새끼들이 너무 많아, 요새. 응? 그러면 대행인 상명 주소 적어야 되고요. 주택사무소 적어야 되고요. 어디 법률사무소인지, 그 다음에 권한을 제한할 때 그 제한 내용.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특이함. 오케이? 제한할 때 제한의 내용. 자, 그 다음에 선임 한 사람을 뭐 해임했어. 며칠? 2주. 그 다음에 또 주택사무소 소재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 다음에 등기선무소, 철부서류 이런 것도 안 중요한데, 자, 첨부서류. 자, 첫 번째 설립등기 아까 얘기했던 거. 목명 주자임공 했을 때는 공사의 정관. 그러니까 그 내부 법률이죠. 그 회사의 헌법 같은 거야, 헌법. 그래가지고 회사의 뭐 자본금 이런 거 다 적는 건데 그런 거랑 자본금 납입액, 임원의 자격 이런 것들 설명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 번쯤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설치 등기 같은 경우에는 하부 설직, 그 다음에 이전 등기 같은 경우에 다 한 번쯤 보세요,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해요. 오케이, 넘어갈게. 자, 이것도 안 중요해. 자, 비밀 누설. 그러니까 뭐지? 이게 뒤에 나오는데 2년 비밀 누설이 2년에 2천만 원입니다. 2년 2천만 원. 그리고 유사 명칭이 500만 원이었나? 네, 500만 원입니다. 이게 유사 명칭 쓰면 그러니까 내가 봐봐. 이거 또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거 다 그냥 잊어먹는 거야. 이런 건 안 중요해. 비밀 누설 도용금지. 그러면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똑똑하시죠? 저보다 똑똑한 거 알아요, 여러분. 저보다 똑똑한 거 알기 때문에 자 하면 안 되겠죠, 이거.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금 철도왕이 만약 갑자기 저 철도 공사랑 연기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예시를 든 거예요, 지금. 예시를 든 거예요. 절대 안 맺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유사 명칭을 사용한 거지.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500 가고요. 방금 예시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 누설 같은 경우에는 2년 2천만 원이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같은 경우인데, 자, 이거는 외우지 마. 이거 자주 봐, 자주 봐. 왜냐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야, 이거. 자, 코레일 회사 여러분 들어가려고 그러죠. 예, 저도 다녔었어요, 예전에 정규직으로. 자, 코레일 뭔 회사예요? 하면 다 알잖아. 자,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그 장비 같은 거 임대도 합니다. 이제 철도 용품도 팔고요. SRT에 임대를 해요. 자, 코레일 예전에 내가 정규직 직원이었잖아. SRT를 되게 안 좋아해. SRT를 되게 안 좋아해. 얘들은 할 말이 많지만 일단 바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차량의 정비 임대 사업 다 이런 것도 SRT 해주죠. 그 다음에 뭐 시설 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한테서 뭐 위탁받은 사업들을 한다. 뭐 그래서 뭐지 대통령 그 뭐냐 특등 기관사들 알죠? 그 KTX에서도 대통령을 모시는 기관사들이 있어요. 기장. 그분들은 진짜 제가 리스펙하고 뛰어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뭐 위탁받은 사업이나 아니면 역세권. 요새 뭐 다 알잖아, 우리. 자, 가까운 역 한번 가보세요. 가까운 역 한번 가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걸 하죠. 뭐지, 뭐 물건도 팔고 그런 역세권 사업. 그래, 한 번쯤 이거 찾아보면 돼. 물류. 그럼 물류 나르지. 뭐, 뭐지, 다 나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석탄도 나르고, 관광진흥법. 요새 뭐 저기, 동해선, 뭐지, 그 코레일 항구철도공사? 그 유튜브 보면은 막 되게 좀 약간, 뭐지, 예전 선배긴 한데, 이제 조금 미인이신 분이 나오시잖아요, 거기. 그래가지고 막 재밌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런 관광. 그 다음에 저기 사업과 관련한 뭐 조사, 연구 이런 것도 한다. 그 다음에 사업에 딸린 사업이라는 말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것도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 이 철도공사에서는 외울 게 딱히 많지 않아. 아까 얘기했던 모명 주자인공 정도. 자, 공사 국외에서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레일 들어가고 싶어서 사실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코레일 들어가면 해외 부서에 파견들이 있거든요. 해외 파견. 해외 파견되면 돈 존나 많이 받아. 돈 존나 많이 받아. 예를 들어서 저기 탄자니아 짧게 내가 설명할게. 이거는 원래 코레일에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탄자니아랑 저기 코스타리카라고 또 있고요.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저기 유럽에서는 프랑스였나? 프랑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튀니지 같은 데도 그러니까 직렬마다 다른데 거기 가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월급 300이라고 치면은 여러분 월급을 한 400 정도 더 받아요. 그럼 한 700? 뭐 이렇게 받는 거지. 바로 연봉 1억 찍지. 근데 과연 좋을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배당한 거잖아요. 유배. 자, 어쨌든 공사는 국외에서 각 이란 각호인데 이거 이런 거 안 중요하고 그냥 국외에서 할 수 있다. 저기 그 탄자니아 이런 애들이 왜 뭐지 여러분들 왜 받냐면요. 걔네들이 그 코레일 쓰다 남은 철도들을 받아요. 코레일 쓰다 남은 철도들. 그러면 이제 공짜로 받는 대신에 사람들한테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이제 인건비 프리미엄을 내라 이런 게 있죠. 알아두시고 공사의 이사 의결 통해서 이제 이런 보조 같은 것도 출연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번쯤 보시면 되고요. 이사 의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자 우리 대한민국 있죠. 대한민국 있어. 자 저기 국회가 있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그다음에 이거 짧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다음에 대통령이 있지.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법원이 있잖아. 이게 삼권 분립이잖아. 몽테스키에가 만든 삼권 분립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견제하라고. 자, 이게 회사도 똑같아. 회사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CEO가 있잖아, CEO. CEO가 있는데 국회의 역할을 이사회가 하는 거야, 국회가 이사회. 그다음에 이 법원 역할이 아마 주주총회일 거예요, 주주총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 그 우리가 헌법을 있는 것처럼 여기도 정관이란 게 있다. 정관. 그래 정관, 이사회, 주총회, CEO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한번 기억해 두면 되고. 그래서 공사가 뭘 할라 그래. 그러면 이사회 의결 한번 통과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 자, 1항 5호 그다음에 6호, 7호, 8호 다 해놨는데 중요한 것들 다 해놨습니다. 일단 딱히 중요한 건 없어. 딱히 중요한 거 없고요. 밑줄만 몇 번 쳐놨어요. 자, 먼저 자, 1항 5호. 1항 5호는 역세권 개발이고요. 1항 6호는 역시설 개발. 1항 7호는 물류 사업인데, 혹시 어렵게 나온다면 얘네들을 막 섞어가지고 얘가 역시설이게 아니면 얘가 물류 사업이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읽어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어. 자, 먼저 역세권 개발 운영 사업은 역세권 개발 사업 운영이고, 그 다음에 공사의 자산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철도 이용객의 편의 등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역시설 개발은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거는 저기 뭐 우리가 한번 역이 지어지면 뭐 주상복합 이런 거 짓죠. 그래가지고 용산역 같은 게 엄청 크잖아. 그런 거 역세권 개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설 개발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교통수단을 위한 연계 아니면 뭐 환승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냥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냥 구분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자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외울 건 아니고 다 비슷한 말이야. 자, 물류 사업도 운영, 연계 운영. 참고로 철도항이 내가 보기에 올해 어떤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예측을 하자면 제가 보기엔 사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사채. 예, 사채에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과 사업에 딸린 산업 이런 말들이 있고요. 첫 번째 이건 좀 중요해. 그 관광사업에서 카지노는 안 합니다. 우리가. 코레일에서 카지노 안 해요. 코레일 카지노 안 해요. 아쉽죠? 예, 코레일 카지노 안 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딸린 사업은 뭐냐? 사업에 딸린 사업은 이거 좀 한 번쯤 봐두셔야 돼. 왜냐면 이거 딱 보시면 이게 얘들이 한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광고. 우리 연예인들 열차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딱 지하철 타면은 막 연예인들 그걸로 막 도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광고 사업,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 기반,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전기 간행물. KTX 한번 타면은 막 거기에 간행물이 있잖아요. 전기 간행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전문성과 효율성. 아까 목적이었죠? 전유경이었잖아. 전유경.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거. 자, 여기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자, 지금 한번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 답이 있거든요. 자, 먼저 한국철도공사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그럼 전유경 찍으시면 되고요. 전유경이 맞는 거지. 전유경 아닌 걸 찍으면 돼. 한국철도공사법 내용과 틀린 것은 이거는 기출이고요, 여러분. 기출. 법인으로 한다. 맞지. 그 다음에 곧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한다. 맞지. 아씨 여기 답 이거 안 지었다.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굉장히 그렇다지. 아니라고. 이사의결. 그리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지금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하부 조직이라는 게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거잖아. 정관에다 적어놓으면은 이거 정관 주주총회에서 막 바꾸거든요. 그리고 정관이 바꾸기 힘들어. 아까 헌법이라 그랬잖아. 이것도 일반 주주총회도 아니고 이게 특별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엄청 많이 모아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생겨났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 의결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번쯤 그냥 이해하시면 좋고 이해 한번 하면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줄어들잖아. 자본금과 출자금에 관한 내용. 자 아래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위에서 봤을 테니까. 자 국가는 운영자산을 현물로 출자한다. 맞지? 그 다음에 자본금 납입 시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틀렸지? 국장 안 나온다 했지?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실험. 그 다음에 설립등기 사항으로 틀린 것은 목명 주자인공. 오케이? 목적, 명칭,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자본금, 그 다음에 임원, 그 다음에 공고. 오케이? 목명 주자인공.
그 다음에 물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아까 뭐 연계, 환승 이런 거잖아. 그거 아닌 거 찍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사업에 딸린 사업. 아까 얘기했지. 내가 오 이런 사업도 해요? 했던 것들. 첫 번째는 연예인 그 기차 광고, 그다음에 뭐 전기 간행물,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사업에 딸린 사업이었죠. 자, 그다음 손익금의 처리인데, 자 내가 보기에는 이거 또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철도왕이 시험 문제를 맞추면 그거는 위험한 거지. 어떻게 시험 문제 딱 맞춥니까? 자 어쨌든 자 손익금의 처리가 나왔고요. 근데 이거 뭐지 이제 철도 관련법이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 최초로 찍고 있는 건데 뭐지 그 손익금 이게 딱 보면은 나올만해. 딱 봐도 누가 봐도 나올만해. 그래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이익금이 생기잖아요. 참고로 이익금 안 생기지. 콜에 적자 얼마씩 안 돼. 근데 이익금 생기면 그 어떤 순서로 이제 손익금을 처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이거 상식이야. 그냥 뭐지 여러분 외울 거를 최소한으로 만드세요. 철도함과 함께하면 제 1타 강사예요 여러분. 근데 설명 듣다 보면 1타 강사 같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먼저 2월 결손금의 보전. 그러니까 작년도에 적자가 났어. 근데 올해 이익이 난 거야. 그러면은 먼저 적자부터 메꿔라 이 얘기예요. 오케이? 당연한 얘기잖아.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 전부 다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이거든요. 이익 주미금,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왜 어려워하냐면 이 용어 자체를 처음 봐서 그래. 왜냐면 이게 5글자에다가 이름도 발음하기도 어렵잖아. 이익 준비금, 2월 결손금, 오케이? 그래서 2월 결손금 당연히 적자부터 메꿔야지. 적자 메꾸고 그리고 이익 준비금이라는 게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런 순이익이 났을 때, 단기 순이익이 났을 때 그거를 약간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다른 데다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단 사업 확장,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도 통장에 잠깐 넣어두잖아. 현금 같은 것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통장에 잠깐 현금 놔두는 것처럼. 자, 다시 생각해보자면 2월 결승금 보전을 했고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자본금의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통장에 잠깐 넣어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익준비금은. 사업 확장 적립금은 이제 회사 자체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국고의 납입인데 완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콜의 적자가 얼만데 이걸로 끝나죠 이 문장으로.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근데 손실이 났어. 지금 콜레일의 상황이지. 적자 이제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사업 확장 적립금부터 빼라. 그 다음에는 이익 준비금, 그 다음에 결손 처리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과 사업 확장 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으로 전입을 하고자 할 때는 그리고 이거 다 문장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기획재정부 장관. 제가 또 이거 대통령 아니 뭐냐 저기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라고 했죠.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다.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기숙하게는 안 나오고 이거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으면 풀만 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그 2월 첫 번째 순서랑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에 빈칸 뚫어 놓고 여기에다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나왔는데 10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2분의 1이랑 같은 액수 알잖아 여러분. 맞출 수 있었겠죠 여러분? 철도왕 강의 들었으면.